요즘 주식하시는 형님들이라면 일진전기 얘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 5월까지만 해도 1980원이던 종목이 지금 13만 9,2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1년 만에 거의 7배가 올랐는데요. 쉽게 말하면 1억 넣어놨으면 7억 가까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비슷한 종목 없나? 형님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력망 부족 사태에서 다음 주자로 거론되는 종목들을 보려고 합니다. 전선 쪽에서는 가온전선, 대형 변압기 쪽에서는 산일전기, 배전 변압기 쪽에서는 재룡전기, 이 세 종목입니다. 근데 형님들, 시작하기 전에 이건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이 종목들도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가온전선 50만 5천원, 산일전기 30만 2,500원, 재룡전기 7만 3,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종목들이 제2의 일진전기 후보로 거론되는지, 각각 뭐가 강점이고 뭐가 약점인지,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어떤 리스크를 봐야 하는지 이걸 같이 보자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하이프도 꼭 눌러주세요. 자, 먼저 왜 지금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이렇게 줄줄이 오르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이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미국에서 변압기 주문하면 받는데 2년 반이 걸립니다. 2년 반이요? 형님들, 이게 그냥 살짝 부족한 수준이 아니에요. 북미 전력계 통신외선기구가 뭐라고 경고했냐면 미국 50개 주 중에서 24개 주가 올여름 정전 위험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자기 나라 전력망을 감당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미국이 전기가 부족하다?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돈을 미친 듯이 쓰고 있잖아요. 무디스 전망으로는 올해만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5조 원을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얼마나 먹냐?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 하나 정도의 전력을 씁니다. 그냥 서버 몇 대 꽂아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력 인프라 자체를 새로 깔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전기를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보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변압기 필요하고요. 전선 필요하고요. 송전망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노후 전력망 교체입니다. 미국 전력망 대부분이 1960년대에 깔린 겁니다. 형님들, 1960년대면 지금 기준으로 거의 60년 된 인프라예요. 그동안 버텨온 것도 대단한데 AI 데이터 센터 시대까지 감당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전력망을 이제는 새로 깔거나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송전망 현대화 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하고 기존 설비는 낡았고 정부 돈까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니까 전력기기 회사들한테 엄청난 사이클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한국전력기기 3사,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의 2026년 합산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대형 변압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선, 배전기기, 특수변압기, 초고압 케이블, 전력 인프라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가장 먼저 크게 주목받은 종목이 일진전기였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시장이 보는 후보들이 누구냐? 오늘은 그걸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오늘 종가 56만 6천원. 전 거래일 대비 0.3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보합권이긴 한데 이 회사는 단기 주가만 보고 끝낼 종목은 아닙니다. 가온전선이 어떤 회사냐? 대한민국 최초의 전선 회사입니다. 종목 코드는 000500이고요. LS그룹 자회사예요. 전력 케이블, 통신 케이블, 특수 케이블, 목드럼 이렇게 4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보내는 선, 통신 신호를 보내는 선, 그리고 특수 환경에서 쓰는 케이블까지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가온 전선을 볼 때 진짜 중요한 건 미국 시장입니다. 이게 다른 전선 회사들과 차별화되는 핵심이에요. 가온 전선은 미국의 LSCUS라는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배전 케이블 법인까지 확보해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왜 중요하냐? 미국에서 빅테크 데이터 센터가 몰리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몰리는 곳에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고 거기에 직접 공급망을 만들어 둔 겁니다. 이건 그냥 수출 조금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 현지 시장에 발을 걸쳐놓은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북미 매출 흐름도 좋아졌어요. 2021년 북미 매출이 169억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664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년 만에 거의 4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비전 2030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초고압 케이블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일반 케이블보다 초고압 케이블이 단가도 높고 마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구조가 일반 케이블에서
고부가 초고압 케이블로 바뀌면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익률도 좋아질 수 있어요. 여기에 2024년에 GNP라는 회사를 100% 인수했습니다. 전선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직 계열화라고 보시면 돼요. 원재료와 생산 과정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형님들, 가온전선은 장점만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진짜 큽니다. 지난주 5월 8일에 29.97% 상한가를 쳤고요. 5월 11일에도 거래 정지가 풀린 직후 다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때 47만 7천 원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56만 6천 원까지 왔어요. 올해만 348% 올랐습니다. 거의 4배예요. 6,000피 대비 상승률로 보면 275%로 전선주 중에서도 상승률 1위였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회사냐 아니냐와 별개로 단기 과열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도 같이 봐야겠죠. 1분기 매출은 4,021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9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5%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9억 원으로 1.70% 증가했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습니다. 왜냐?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진 압박이 있었던 겁니다. 전선회사는 구리 가격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온전선은 미국 시장 진출과 초고압 케이블 전환이라는 큰 그림은 좋은데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라 실적 확인이 꼭 필요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산일전기입니다. 오늘 종가 30만 7천 원, 전 거래일 대비 1.60%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산일전기는 종목 코드 062040이고요. 데이터 센터형 특수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일반 변압기보다는 고부가 특수 변압기 쪽으로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산일전기의 핵심 사건은 4월 30일에 나왔습니다. 미국 블룸 에너지향 503억 원 규모 변압기 공급 계약을 따낸 거예요. 이게 회사 단일 공급 계약 공시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블룸 에너지가 뭐 하는 회사냐? 미국 연료전지 업체인데요.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일전기가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일반 변압기와 다릅니다. 신재생용 변압기보다 단가가 1.5배 정도 비싼 고부가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산일전기가 바로 이 시장에 진입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산일전기 관계자는 블룸 에너지 외에도 북미 데이터 센터 디벨로퍼 10곳 이상으로부터 제품 요청을 받고 있고 상위 이세목과 장기 파트너십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진짜라면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반복 매출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적도 좋습니다. 1분기 매출 1,50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55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했어요. 신규 수주는 1,790억 원이고요. 신재생 ESS용 특수 변압기 매출만 1,0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4%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적이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고부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37%대입니다. 형님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37%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일반 제조업 평균이 5%에서 10% 정도인데 산일전기는 100원 팔면 37원이 영업이익으로 남는 구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목표 주가도 줄줄이 올라갔어요. SK증권은 5월 6일에 목표 주가를 25만원에서 36만원으로 한 번에 44% 올렸습니다. LS증권은 37만원으로 가장 공격적으로 보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26만 6천원 수준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30만 7천원이거든요. 평균 목표 주가를 이미 15% 정도 넘어선 상태예요. 8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냈고 매도 의견은 0명입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미 평균 목표가 위에 있다는 점은 꼭 봐야 돼요. 좋은 회사라는 것과 지금 가격이 편하다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세 번째 종목은 재룡전기입니다. 오늘 종가 74,300원, 전 거래일 대비 4.0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오늘 가장 약했어요. 재룡전기는 종목 코드 033100이고요. 변압기 개폐기 GIS를 만드는 전력 인프라 기업입니다. 특히 배전 변압기 쪽에 특화되어 있어요. 배전 변압기가 뭐냐면요,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온 고압 전기를 가정이나 빌딩에서 쓸 수 있는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변압기입니다. 전봇대 위에 달려있는 그 변압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룡전기의 진짜 무기는 북미 수출이에요. 매출의 88%가 북미에서 나옵니다. 거의 미국 수출 전문 회사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특히 미국 PSEG와 진행 중인 계약이 핵심입니다. PSE&G는 미국 동부의 대형 전력 유틸리티 회사인데요. 작년 12월에 441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가 올해 1월에 531억 원으로 증액 공시를 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미국 시장에 배전 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이에요. 미국 전력망 교체 사이클이 길게 간다면
재룡전기 같은 배전 변압기 회사도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도 한때 수익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2024년 실적을 보면 매출 2,627억 원, 영업이익 978억 원, 영업이익률이 37.2%였어요. 이것도 산일전기처럼 굉장히 높은 수익성입니다. 근데 형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룡전기는 2025년 실적이 부진했어요. 매출 2,240억 원, 전년 대비 14.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4% 감소했습니다. 왜 그랬냐? 미국 관세 부담이 있었고요. 미국 현지 변압기 회사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즉, 북미 수출 비중이 큰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관세와 현지 경쟁이 생기면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26년 1분기부터는 매출 사이클이 다시 회복되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원전선이나 산일전기처럼 단기적으로 폭발하는 그림보다는 하반기 재수주와 실적 회복을 확인해야 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대신 2026년 하반기부터 재수주가 본격화된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종목을 봤습니다. 그럼 형님들이 제일 궁금한 질문이 나오죠. 셋 중에 누가 진짜 제2의 일진전기냐? 이건 단순히 하나 찍어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강점과 약점이 달라요. 먼저 가온전선입니다. 강점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현지 법인 LS그룹 시너지, 수직 계열화,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비중 확대 전략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투자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약점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올해만 348% 올랐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구리 가격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력도 있어서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은 산일전기입니다. 강점은 데이터 센터용 특수 변압기 신규 진입입니다. 블룸에너지 503억 원 계약을 따냈고 북미 데이터 센터 디벨로퍼 10곳 이상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좋아요. 영업이익률도 37%대라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점은 평균 목표 주가를 이미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특수 변압기 시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 수주로 이어지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 규모도 아직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마지막은 재룡전기입니다. 강점은 미국 PSEN G531억 원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배전 변압기 특화 전문성이 있고 매출의 88%가 북미에서 나오는 구조라 미국 전력망 교체 사이클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점은 2025년 실적이 꺾였다는 점입니다. 관세 부담도 있었고 미국 현지 경쟁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지금 당장 폭발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2026년 하반기 재수주와 실적 회복을 확인해야 하는 종목에 가깝습니다. 세 종목 모두 매력은 있습니다. 근데 세 종목 모두 약점도 분명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제2의 일진전기라고 묶어서 보면 안 됩니다. 가온전선은 전선과 미국 현지 거점, 산일전기는 데이터 센터 특수 변압기, 재룡전기는 북미 배전 변압기, 이렇게 각각 다른 포인트로 봐야 돼요. 자, 이제 리스크를 꼭 봐야 합니다. 좋은 얘기만 듣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요. 첫 번째 리스크는 단기 급등 부담입니다. 가온전선은 올해만 348% 올랐고요. 산일전기는 평균 목표 주가를 이미 15% 정도 넘어섰습니다. 재룡전기도 1년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날에는 좋은 종목도 같이 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리스크는 구리 가격입니다. 전선과 변압기 원가에서 구리 비중이 큽니다. 전선 변압기 원가의 약 40%가 구리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구리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LME 구리 선물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일부 회사들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객사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뭐냐면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판매 가격도 같이 올릴 수 있는 계약 구조예요. 근데 이게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마진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미국 관세 변수입니다. 특히 재룡전기가 이미 관세 영향을 받은 적이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시 바뀌면 한국 전력기기 수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부분은 반드시 봐야 돼요. 네 번째 리스크는 AI 투자 둔화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미친 듯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투자 속도가 둔화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2027년 이후 AI 설비 투자 둔화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고요.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이 AI 투자 사이클에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투자가 꺾이면 전력 인프라 종목들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리스크는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1,485원 수준입니다. 이미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꾸면 더 크게 잡히니까요.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반대로 원화 환산 매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재룡전기처럼 매출의 88%가 북미 수출인 회사는 환율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전력망 부족 사태가 전력 인프라 종목들의 큰 사이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24개 주가 정전 위험에 놓여 있고요. 변압기 주문하면 받는데 2년 반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클에서 첫 번째로 크게 주목받은 종목이 일진전기였다면 다음 후보로 거론되는 종목이 오늘 본 세 종목입니다.
가온전선, 미국 현지 법인과 노스캐롤라이나 거점, 비전 2030을 통한 초고압 케이블 비중 확대가 핵심입니다. 오늘 종가는 50만 5천 원, 올해만 348% 올랐습니다. 산일전기, 데이터 센터용 특수변압기 신규 진입, 블룸에너지 503억 원 계약, 북미 데이터 센터 디벨로퍼 10곳 이상 추가 요청이 핵심입니다. 오늘 종가는 30만 2,500원, 1분기 영업이익률은 37%대입니다. 재룡전기, 미국 PSENG 531억 원 장기 공급 계약, 회전 변압기 특화, 매출 88%, 북미 수출 구조가 핵심입니다. 오늘 종가는 73,800원. 2025년 실적 부진 이후 2026년 회복 사이클 진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세 종목 다 전력망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방향은 다릅니다. 가온전선은 전선, 산일전기는 특수변압기, 재룡전기는 배전변압기. 이렇게 포인트가 달라요. 그리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단기 급등 부담, 구리 가격 변동성, 미국 관세 정책, AI 투자 둔화 가능성, 환율 변동성. 지금 전력 인프라 섹터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전력망 부족이라는 실제 수요에서 나온 흐름입니다. 근데 형님들 실제 수요가 있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아무 가격에 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산업 안에서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쉬어갈 수 있고요. 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대감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미국 전력망 투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수주가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 기대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내 돈을 어디에 넣을지는 결국 형님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이 세 종목이 왜 제2의 일진전기로 거론되는지, 각각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는 알고 판단하셔야 돼요. 알고 보는 것과 그냥 따라가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형님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